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첫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 만료가 다가오는 가운데 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베트남 생산품에 부과되는 관세는 기존 46%에서 20%로 낮아졌고 미국산에는 무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또한 베트남을 거쳐 미국으로 향하는 환적 물품에는 40% 관세가 적용되는데 고율 관세를 피하려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차단하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큰 그림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미국과 베트남의 합의는 우리와 일본 등 아직 협상 중인 나라들에게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과 협상 중인 나라는 아직 여럿 남았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강력한 동맹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버릇이 잘못 들었다며 본보기로 삼을 기세입니다. 여전히 안개 속인 상호관세에 대해 유예 추가 연장은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간 행보를 보면 막판에 또 바꿀 가능성도 희박하진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에 감세가 핵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미국의 재정 적자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과 재정 적자 우려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끌어내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은 테슬라 주주들의 머스크 리스크 노이로제를 다시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머스크 CEO는 정치 대신 회사만 보겠다던 다짐이 무색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면서 또 싸움닭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막대한 재정 적자를 키우는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는 등 극단적 표현도 서슴지 않은 머스크 CEO를 향해 트럼프 대통령은 추방 가능성을 살펴본다는 경고로 응수했습니다. 두 이른바 자강두천의 정면 충돌에 테슬라 주가는 녹아내리고 판매량도 확 꺾인 가운데 핵심 인재들의 이탈 러시에 반전 카드로 내세운 로보택시 반응도 미지근합니다. 미국의 AI 시장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 AI 기업들의 기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가격은 낮으면서 성능은 비슷한 시스템으로 승부수를 띄워 이른바 기술 냉전 시대를 열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의 감시, 군사기술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 AI 기업이 미국산 컴퓨터 칩과 기술, 자본에 접근하는 걸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미국 의존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AI 공급망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내부적으로 딥시크 모델 테스트에 나섰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도 주요 데이터 센터에 딥시크 모델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상자산업계의 은행 면허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가 소셜미디어 X에 리플이 미국 연방당국인 통화감독청에 국내 은행 인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통 금융권 시장에 진입해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앞서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인 서클은 현지 시간 지난 1일 통화감독청에 은행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최근 미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명확한 규제 틀 안에 들어서게 하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흐름과 맞물린 양상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은 주류 금융권과의 구분을 초월하려는 가상자산 기업들의 시도가 줄을 잇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의 수싸움, 시장과 기술을 둘러싼 패권 싸움이 이어진 한 주였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미국 달러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불확실성에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출렁이고 있는데 특히 달러 가치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금과 함께 대표 안전자산인 달러가 각광받기 마련인데 오히려 셀 아메리카 흐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에 대한 신뢰에 큰 금이 갔다는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글로벌 기축통화 달러의 가치 하락 배경과 전망,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김 기자, 달러값 지금 얼마나 낮아진 상황이죠? 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지수는 현재 97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다른 통화보다 달러 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최근 들어 96선까지 내리기도 했는데 110선을 넘보던 올 초와 비교해 10%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금을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따지던 근본이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가 시작된 1973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50여 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흐름과는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네,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강달러 전망에 힘이 실렸는데요.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감세와 관세 등 정책 공약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달러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이런 예상은 빗나갔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웠고 미국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달러 가치까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에 1분기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한 데다가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108년 만에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도 달러에 대한 시장 신뢰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선 응답자의 90%가 5년에서 10년 안에 안전자산으로서 달러의 지위가 약화가 우려된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달러 신뢰 문제를 촉발하고 있는 관세 불확실성. 지금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안개 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관세 정책의 향방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서두르지 않으면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관세 서한을 각국에 보내겠다고 압박하고 나섰고요. 특히 동맹국 일본에 대해서는 잘못 길들었다고 말하거나 상호관세율 인상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영국과 베트남 이외에는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를 특정하지 않은 채 100여 개국에는 기본 관세인 10%를 적용하겠다거나 유예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협상만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파이낸셜 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시간 부족으로 일괄 합의 대신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합의를 모색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습니다. 네. 항상 겁을 먹고 도망친다는 뜻에서 타코라는 별명이 붙은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이후에 또 한 번 물러서기 행보를 보인다면 신뢰는 더 약화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도 문제지만 사실 미국에서 지금 감세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점도 달러 가치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다룬 일명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연방의회 문턱을 넘으면서 시행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인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 등의 인하 조치 연장을 핵심으로 합니다. 네. 여기에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지 등 재정 지출을 줄이는 내용도 있지만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입 감소를 불러와서 미 재정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 의회 예산국은 이미 우리 돈으로 5경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미 재정 적자가 향후 10년간 3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500조 원 더 늘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는데요. 미 재정 적자 악화는 달러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네. ING의 외환 전문가는 트럼프 위기에 변덕스러운 정책에 달러가 희생양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달러가 지금 거의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준과 파월 의장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러의 부담이죠? 네,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아직 남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사임하면 좋겠다거나 두세 명의 차기 의장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등의 압박성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낳으면서 달러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이달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9월에는 더 크게 내릴 것이라고 말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 인하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선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까지 더해져서 금리 인하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 전망 시점을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고 올해 한 차례에서 세 차례로 금리 인하 횟수 예상도 늘렸습니다. 보통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말씀하신 여러 변수들을 보면 지금 사실상 약달러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도 그렇게 베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월가에서는 아직 달러 가치가 바닥에 다다르지 않았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분위기인데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겁니다. 네. JP모건의 경우 달러 가치가 연말까지 2% 추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미 주식과 채권에 대해 매수 의견을 낸 모건 스탠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달러는 더 큰 하락의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달러 약세를 의도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책사인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작성한 일명 미란 보고서에는 관세 다음으로 환율을 무기로 삼는 전략이 기술돼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로 위협한 이후에는 상대국들의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추진해서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에선 일단 미 현지 시간으로 8일인 상호 관세 유예 종료 시점에 주목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고 또 얼마나 불확실성을 해소하느냐가 달러 가치 흐름의 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앞으로의 달러 흐름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한가 싶던 머스크 리스크가 테슬라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정치는 내려놓고 회사 경영에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말과 달리 머스크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 감세 법안을 두고 재충돌했습니다. 사면 초과에 빠진 테슬라 임선우 캐스터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머스크가 꼬리를 내렸었는데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을 세우고 있죠. 네, 트럼프의 감세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서자 다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완전히 미친 짓이다.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고요. 네. 전례 없는 재정 적자를 키울 이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은 목을 매달아야 한다. 사실상 단일 정당 국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며 미국을 돼지당의 나라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신당을 창단하겠다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중단에 화가 났다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네. 더 나아가 머스크의 추방 가능성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고까지 답하기도 했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한때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던 정부 효율부를 언급하면서 전기차도 로켓 발사도 없었다면 더 큰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것이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에 대한 보조금 축소, 계약 해지 카드까지 시사했습니다. 둘만 싸우고 말면 사실 괜찮은데 문제는 테슬라 주가가 직격탄을 맞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닷새 연속으로 미끄러지던 테슬라의 주가는 봉합된가 싶었던 머스크와 트럼프 사이 갈등이 다시 불거지자 5% 넘게 더 빠지면서 시총 1조 달러도 붕괴됐습니다. 이튿날 하락분을 간신히 만회하긴 했지만 바로 다음 거래일 다시 하락 전환했고요. 네. 된서리를 맞은 테슬라의 주가는 올 들어 20% 넘게 빠지면서 여전히 대형 기술주 중 최악의 주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여러 나오고 있는데요. 웰스파고는 머스크는 천재적인 경영자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한 기업 가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보조금이 테슬라 실적의 일정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말싸움 이상이다라고 분석했고요. 네. 테슬라 외기를 외치는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마저 머스크의 언행에 따라 정치 기업처럼 움직이는 점이 문제라고 쓴소리를 남겼습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머스크가 자초한 정치적 노출은 이 테슬라를 정책 불확실성에 가장 취약한 기업으로 만들고 있다며 당국의 규제 검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고했습니다. 지금 사실 가뜩이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CEO인 머스크 리스크가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겠죠? 네,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사면 초과라는 표현이 절로 떠오르는데요. 네. 당장 판매량도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유럽에선 상황이 심각한데 벌써 5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는데요. 지난달 판매량은 27% 넘게 줄면서 같은 기간 유럽 시장 전체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하면 나홀로 역주행했고요. 점유율도 1년 새 1.2%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반면 엎치락뒤치락 선두 경쟁을 하고 있는 비아디를 비롯한 중국 업체들은 질주하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테슬라의 3배를 팔아치우면서 시장 점유율도 1년 만에 2배 수준인 5.9%까지 끌어올리며 테슬라의 글로벌 선두 자리를 위협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중국 샤오미가 테슬라 모델 Y를 콕 집어 겨냥해 내놓은 첫 SUV 모델은 출시되고 1시간 만에 예약 건수가 30만 건을 돌파하면서 가뜩이나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테슬라의 중국 점유율은 더 크게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2분기 전체로 놓고 봐도 글로벌 인도량이 뚝 떨어졌는데 38만 4천여 대에 그치면서 시장 전망치에 한참이나 못 미쳤고요. 1년 전과 비교하면 13%나 줄면서 2개 분기 연속 내리막을 걸었습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 굉장히 힘든 상황이 여러 개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의 인재들까지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재들이 떠났죠? 네, 최근 이 머스크의 해결사라고까지 불렸던 오미드 에프샤르가 유럽 판매 부진을 이유로 해고당했고요.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엔지니어링을 책임지며 AI 개발 핵심 인물로 꼽혀온 밀란 코비치를 비롯해 북미 인사 총괄이었던 제나 페루와 수석 배터리 엔지니어, 슈퍼차저 부문 책임 등 많은 인재들이 최근 회사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회사가 위기를 맞으니까 핵심 인재들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둥지를 옮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는 얼마 전에 반전 카드도 꺼냈습니다. 로보택시가 있었는데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야심차게 내놓은 로보택시지만 10년간의 기다림 끝에 내놓은 결과로는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네. 소수의 차량만으로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이 되고 있는데 당장 첫날부터 일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가 하면 제한 속도를 넘어 과속을 하거나 멈춰야 할 곳을 그대로 지나치는 등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면서 도로교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서기도 했고요. 또 가뜩이나 그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비교적 너그러웠던 이 텍사스주가 하필 테슬라 로보택시 출시일 경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규제 법안까지 내놓으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지난 실적 발표 당시에 머스크가 했던 발언도 시장의 의문을 해소시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자신감을 내비치긴 했지만 이 기술 개발과 관련해서 도시마다 단계적으로 완성해놓고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겠다 말한 점에서 개발이 진전해 보이곤 있지만 전체적인 도입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이 내년 하반기를 기술 성숙기로 보고 이때면 완전 자율주행으로 운행되는 테슬라 차량이 수백만 대에 달할 것이다 말하기도 했는데 이미 시점 자체부터 앞서 언급한 것보다 상당히 뒤로 밀린 데다 실제로 로보택시 서비스 초기 10대 남짓한 차량만으로 운행되는 부분만 봐도 당장의 시장을 넓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자들은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월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기술력에 대해선 엇갈린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전을 위한 첫 발을 뗐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네. 바클레이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중요한 심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며 수익 창출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호재로 봤고요. 구겐하임 역시 아직은 초기 단계의 작은 진전이라면서도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다만 공통적으로 이 스케일링 속도, 확장성을 핵심 변수로 꼽으면서 연말까지 이렇다 할 진전이 없으면 로보택시에 대한 고평가 기대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 입을 모으고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는 단기 확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것이다. 시장의 기대가 과하다고 지적하면서 투자 의견 중립과 목표 주가로 $285를 제시하는 등 느낌표 대신 물음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 속 회심의 카드로 내놓은 로보택시마저 박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네. 잠잠한가 싶던 머스크가 다시 설에 휩싸이면서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마음도 좌불안석인 요즘입니다. 머스크의 테슬라, 테슬라의 머스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 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논란의 트럼프 감세법, 일명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결국 미국 의회의 문턱을 넘었죠. 이번 법안으로 이미 쌓일 대로 쌓인 미국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반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적자가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어도 결국에는 줄어들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본인이 제안한 333 정책, 즉 재정 적자 3% 감축, GDP 3% 성장, 그리고 하루 300만 배럴 원유 생산량 증가 목표를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한 모습입니다. I do, and I'm not sure where this 7% number is coming from, right? Because I reject the CBO scoring, but on the other side, the CBO also scored tariff income at $2.8 trillion. So, you know, that substantially increases government revenues. I think the growth is going to be much higher. And I believe that what we've done in constraining spending here is just the first bite at the apple.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된 금리 인하와 사퇴 압박에 파월 의장도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만 없었더라면 진작에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항변했고요.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며 7월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던 기존 입장에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들어보시죠. Solid majority of FOMC participants do expect that it will become appropriate later this year to begin to reduce rates again. And so, that will depend, though, as Christine just mentioned, on the incoming data. We'll be monitoring particularly what does show up in terms of inflation or what does not show up, and also carefully watching the labor market. You know, there
We watch very carefully for signs of unexpected weakness. We see a gradual cooling, but we don't really see that yet. I wouldn't take any meeting off the table or put it directly on the table. It's going to depend on how the data evolve. 반면 매파적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여전히 더 신중한 모습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클 때에는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요. 견고한 미국 경제가 연준이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a period characterized by such widespread uncertainty is no time for significant shifts in monetary policy. That is especially the case against the backdrop of a still resilient U.S. macroeconomy, which offers space for patience. And that's why I fully support the committee's wait-and-see policy prescription at our latest meeting. I believe that the committee must await more clarity rather than move in a policy direction that might need it to quickly reverse. 물가 지표는 물론 고용 지표도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평이 많은데요. 하지만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센 소장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미 관세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준이 조기 금리 인하를 했다면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을 지적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already hitting the U.S. auto industry. It's harming supply chains. It's causing inflation that we're already going to feel. I think they might have, but I think it would have been a mistake because even if the tariffs aren't there, but they are, the anti-migration policies in the U.S. are also inflationary, if not stagflationary. I think the Fed is understandably but making an incorrect forecast. The forecast is more likely to be inflation than not. 네,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입니다. 네, 미국의 고용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지난달 컨퍼런스 보드 고용 동향 지수가 나옵니다. 지난 3월 109를 넘고 나서 2달 내리 떨어졌는데 6월에 다시 회복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고요. 네, LG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번 실적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본격 반영 탓에 발목이 잡혔을 것으로 전망이 돼서 특히 관심이 쏠립니다. 화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미국 시장 점유 판도도 바뀌면서 국가 간의 경쟁 구도도 달라지게 될 테니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미국 소비자들이 향후 1년, 3년, 그리고 5년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기대 인플레 6월 수치도 나옵니다. 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고요. 메모리 부진 여파에 매출은 76조 원, 영업이익은 6조 원을 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2분기에 바닥을 다지고 3분기에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미 연준의 6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앞서 5월 말에 공개됐던 회의록에서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더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제한되는 양상이었었는데요. 이후 기준금리 조기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던 만큼 흐름에 어떤 변화를 줬을지에 눈길이 쏠립니다. 또 디플레이션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앞서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떨어졌고 또 도매 물가를 보여주는 생산자 물가도 2023년 7월 이후 가장 크게 내려갔던 만큼 회복 신호가 있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삼성전자가 애플의 안방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Z 플립 7을 공개합니다. 삼성 폴더블본 최초로 자체 설계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500 칩셋이 탑재가 돼서 더 관심을 끌고 있죠.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실업보험에 가입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주에 23만 3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4천 건 줄면서 3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는데 이번 주에 관세발 고용 냉각 조짐이 되살아났을지 다음 주에 흐름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가계대출이 9월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바탕에 깔리면서 현재 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이 되는데요. 가계부채가 올해 남은 세 차례 금통위에서의 기준금리 결정을 얼마나 좌우할지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은은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가 끝나고 환매조건부 증권, RP 정리의 매입을 시작합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시중에 있는 국채 등 채권을 사들여서 유동성 경색 등의 위기를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영국의 5월 GDP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4월에 전달보다 0.3% 낮아지면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동시에 2023년 10월 이후 가장 크게 줄었는데요. 다시 플러스로 돌아설지가 관심입니다. 또 이번 달 들어 열흘 동안 우리 수출과 수입 현황이 발표됩니다. 지난달 같은 기간에는 반도체와 자동차, 선박 등 주력 품목 호조의 수출이 5.4% 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는데 이번 달에는 어땠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또 메타가 오클리와 협업한 AI 스마트 안경 한정판이 미국에서 사전 주문 접수를 시작합니다. 메타는 금색 장식이 달린 한정판을 $499에 판매하고 기본형은 수개월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